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학생들이 늦으시네, 그죠? 190페이지 한번 볼까요? 190페이지. 190페이지. 자, 조금 기다립시다. 늦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기본서 190페이지 한번 볼게요. 190페이지. 자, 다 됐습니까? 예. 자, 우리가 190페이지 펴면은, 거기에 타이틀을 보시면은 투자론 파트입니다. 투자론 파트. 타이틀을 보면 투자론 파트. 우리가 12월 달에는 우리가 수업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면은 세 가지 한다 그랬죠. 수요 공급,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투감을 한다 그랬습니다. 수투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수요 공급 요걸 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번 주하고, 3번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수업 3번 남았는데, 그 다음에 투자론하고 감정평가 요거, 투자론하고 감정평가 맛을 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론 파트는, 책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은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파트가 많습니다. 쭉 책을 넘기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넘겨보세요. 스스로 책을 쫙 넘기시면은 뭐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투자론 파트는, 약간,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페이지, 일단 페이지 190페이지 한번 볼게요. 190페이지. 19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맨 위에 박스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이세요? 1번. 1번에 보니까 투자란 건 되어 있습니다. 투자란 것은 현재의 지출과 미래의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이게 투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투수란 것은 공을 던지는 사람이죠. 공을 던지는 사람이야. 그럼 투자라는 것은 자본을 던집니다. 자본을 던지는데 던지는 건 확실해. 던지는 나의 자본은 확실한데 미래가 어때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봐야 돼. 그래서 확실한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갖다가 바꾸는 행위를 요걸 말한다고. 이걸 또 투자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실한 어떤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고. 이걸 투자라 그럽니다. 투자.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는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장점에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지렛대라는 게 나옵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최고 장점이라 봐야 되겠죠.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지만은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산다거나 다른 것에 투자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자본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부동산 투자만은 여러분들이 굳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뭘 이용해서 남의 돈을 활용해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지렛대 효과.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하면 절세 효과 있습니다. 절세 효과는 이거 나중에 하기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것이 오늘 무슨 말입니까? 하게 되면, 자, 내가 본인이 돈이 1억 있다 볼게요. 1억. 요즘 1년 동안 은행에 정기예금 하게 되면 이자 몇 프로죠? 1억 들고 은행 가서 정기예금 맡기면 이자가 보통 몇 프로 나옵니까? 보세요. 3% 나와요? 3% 조금 안 나오겠죠? 한 2.5% 나온다 볼게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어버려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래요. 왜? 이자보다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는 물가 상승률이 막 3%, 뭐 3.2%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감하는 체온감이 느끼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는 3% 이상이 된다 봐야 돼요. 뭐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인플레이션을 약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다. 중간에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부동산의 어떤 수익률은 한 5% 수익 이상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이걸 인플레이션 해치라 그럽니다. 해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뭐 이 자리에 11월 달부터 해갖고 우리 학원에 온 이유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뭐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기예금 수익보다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보다는 수익이 조금 높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걸 인플레이션 해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중간에 왜곡이 좀 많아. 근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금 어쩌든 간에 우상향을 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왜곡이 많지만은 지금까지는 우상향을 달리고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첫 번째, 지렛대 효과,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막아준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 나머지 소득이득과 뭐 자본이득을 확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기라고 오늘은 두 가지만 배웁니다. 두 가지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나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렛대 효과하고 인플레이션 했지.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어떤 상승률을 가져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다는 해지 작업. 요 두 개. 자,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교재 잡는 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이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레버리지 효과. 오른쪽에 보니까 거기에 제 몇 대 되어 있는 거 있죠. 25에 27회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겠습니까? 25에 27에 되어 있는 거 뭐예요?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나왔어요. 36회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34회 때 나오고, 33회, 31회. 이렇게 보면은 비중이 높다 봐야 돼. 보니까 2년걸 한 번 정도는 또는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라 봐야 됩니다. 됐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렛대란 것은 1번, 동그라미 1번.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서 갖고 오셨죠? 기본서 192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192페이지. 기본서 192페이지.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부동산이 1억짜리 부동산이 있다 볼게요. 부동산이 1억짜리 부동산인데 이게 상가 부동산입니다. 자, 1년의 수익이 1년 동안의 수익이 한 2천만 원 난다 볼게요. 그럼 1년 동안의 수익이 2천만 원 난다는 것은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이거는 20%입니다. 20%.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보니까 내 돈은 4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자, 내 호주머니 돈이 4천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 이 부동산 살 수 있죠. 은행이 얼마를 빌려서? 6천만 원을 빌렸어. 이때 은행 이자율을 10%라 볼게요. 10%. 자, 나는 돈이 없지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나는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익률이 3개 나옵니다. 3개.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지분에 대한 수익률. 내 지분에 대한 수익률. 그 다음에 전체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거는 은행이자예요. 저당 수익률은 은행이자입니다. 자,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이게 보니까 몇 프로 된다 그랬어요? 저당 수익률 몇 프로? 10%. 맞나요? 네, 10%. 자,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 투자론 파트에는 공식이 많아요. 근데 공식은 내을 필요가 없어. 단어를 다 곱보면은 공식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총 자본 수익률이죠.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냥 봤을 때 총 자본에 대한 뭐 수익이야.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이에요. 얘는 지분에 대한 수익이라 봐야 돼.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돌리면 그냥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전체 내가 자본이 얼마인데 하니까 4천만 원에 6천만 원 빌렸죠. 그러면 전체 얼마? 1억에서 수익이 얼마 난다고? 2천만 원 난다고. 몇 프로? 20%. 그렇죠? 20%. 자, 지분 수익률 봅니다.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수익이요. 내 지분은 얼마인데? 내 지분이 얼마인데? 4천만 원인데 수익이 얼마 난다고? 수익이 2천만 원 난다고. 그런데 돈 빌리죠. 6천만 원에 10% 얼마요? 600만 원이죠. 마이너스 600. 그러면 내 전체 지분 4천만 원에서 보니까 1200만 원, 1200만 나? 1400이죠. 예, 수익은 1400밖에 안 된다 봐야 돼. 자, 1400을 4천만으로 나누니까, 계산기 하나 사세요. 예? 계산기 하나 사셔야 되는데, 계산기는 카시오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카시오 하나 사지 마시고, 다른 계산기 하나 사세요. 다른 계산기. 카시오 사지 말고. 저기 롯데 백화점인가 롯데 건너편에 몰 가면은 그 무지란 매장 있죠. 무지. 예, 그거 가면 계산기 좀 이쁜 거 많이 팔아요. 한 14,000원 정도 하던데 하나 사셔야 돼요. 계산기 하나 사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와? 10문제, 11문제 나와. 40문제 중에서 40문항 중에서 계산 문제가 거의 한 10문제 나와요. 작년에 11개 나왔나? 이 버리면 안 되겠죠? 버리면 안 돼. 계산 문제 푸셔야 돼. 계산 문제는, 어찌 좀 잘 푸시는 분들은 이론 문제보다 쉽다 그래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풀게 해주죠. 제가 풀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꾸 귀찮아 하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계산 문제는 막 그 버리자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 버려야 돼. 학원에서 아무 필요 없어. 왜 계산 문제를 버리지 않은데? 25%인데 이걸 버려야 되나? 그럼 30개 중에서 24개를 맞춰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하나 사세요. 예,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뭐 다이소 가서 사도 돼. 다이소 가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중에 계산기 하나 들고 나중에 현장 필드에서 또 써야 되니까 너무 싸구려 사지 마시고 그래도 남이 보더라 좀 괜찮은 거 그거 가서 하나 사세요. 그리고 그 계산기는 참 좋아. 내가 써본 것 중에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35% 나옵니다. 자, 이 사람 투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사람 투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나는 돈이 4천만 원 밖에 없는데 6천만 원 빌려갖고 투자 잘했습니까? 못했어요? 잘했어. 자, 요런 걸 뭐랍니까? 하게 되면 요걸 우린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자, 교과서 봅니다. 자, 193페이지. 193페이지 보니까 그게 정의 지렛대 효과 보이세요? 예, 정 동그라미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 부의 지렛대 효과 부 동그라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립적 지렛대 효과 중 체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중립적 지렛대 효과.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자, 정이라는 것은 플러스를 의미하죠.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얘는 아무래도 수익이 낮다는 말이에요. 그럼 수익이 낮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여기 보니까 수익률 3개 있죠. 수익률 3개.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고,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큰 경우를 갖고 있는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요 수익이, 내 지분에 대한 수익이 전체 수익이라든가 은행이자보다는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총저 하나 기억합니다. 지총저.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에 해서 우리가 지총저 하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에서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은 이쪽으로 되어 있다고. 자, 그 다음, 부란 거는 마이너스겠죠. 자,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란 것은 얘는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하게 되면은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된다 봐야 돼. 물론 중립적 지렛대라는 것은 이제 같은 방향이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는 우리가 지총저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용어는 조금 11월달, 12월달에 조금 익숙돼야 돼요. 그럼 나중에 1월달 되면은 잠재 능력이 태어나. 처음 듣는 것보다는 11월달, 12월달에는 조금 이렇게 용어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들어주시는 게. 다시 한 번 더 수익률 세 가지 기억합니다.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뭐란다고요?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요 세 개. 지총저 하나 기억하시고, 정의 지렛대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지분 수익률 방향으로 입을 벌리게 되면 정.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방향으로 입을 벌리면 부의 지렛대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정도만 하시고, 자, 넘어갈까요? 계산 문제는 우리가 1월달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계산 문제는 1월달부터 한번 풀어보고 이러고.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97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위험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위험. 그 다음에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 그럼 위험과 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면은 나는 기대나 예상을 했었는데 기대 예상이 벗어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 내 기대치하고 벗어나는 것을 뭐란다고? 위험이라 봐야 돼. 내 기대치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을 수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 잠시 봅니다. 밑에 그 보니까 보충학습 돼 있죠. 보충학습 보시면은 수익이란 것은 기대 수익률과 평균.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것은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입니다.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분산이 뭔데, 표준편차가 뭔데,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런데 분산, 표준편차가 나오면 그게 뭐라고? 위험이란 것만 아시면 돼요. 분산, 표준편차가 나오면 그게 뭐라고? 위험이란 것만 아시면 됩니다. 위험이란 것만. 자, 우리가 보니까 수익은 뭐가 있고, 수익은 기대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과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자, 그 다음에 위험은, 자, 위험을 걸어주는 것은 표준편차,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 변이계수.
기대 수익률과 평균이라 알 것이고, 자, 표준 편차나 분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남자, 우리가 대학교 1학년 1년생들 키를 조사합니다. 키. 그래서 네 사람이 있다 볼게요. A, B, 그 다음에 C, D. 자, 이 사람은 키가 160이고, 이 사람은 17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80이야. 얘는 190이야. 190.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떤 네 사람의 어떤 평균 키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더해서 4로 나누면 되죠. 160, 170, 180, 190 더해갖고 4로 한번 나눠보세요. 계산기로. 한 분만. 4로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175 나오나요? 한번 계산이 빨리 한번 해봅니다. 160 플러스 170 플러스 180 플러스 190 나누기 4 얼마 나와요? 175 나와요? 자, 우리가 175 얘를 뭐라 그럽니까? 얘를 가두니 평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1학년생 되면은 최소한 키가 175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얘는 어때? 얘는 15가 모자라죠. 얘는 5가 모자래. 얘는 5가 넘쳐. 얘는 15가 넘쳐. 그래서 우리가 평균치에서 벗어난 것들, 평균치에서 벗어난 얘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얘들을 뭐라 그래요? 얘들 같은 위험이라 그래요. 위험의 정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의 정도를 가지고 노는 것을, 위험의 정도 가지고 노는 것을 이걸 뭐라 한다고? 표준편차 분산이라 그래요. 그럼 표준편차 분산이라는 것은 그냥 이거는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기대 수익률과 평균은 뭐라 그러고, 기대 수익률과 평균은 뭐라 그러고, 수익. 기대 수익률과 평균은 뭐라 그러고, 수익. 표준편차 분산 변이계수는 뭐라 그러고, 위험이라 보시면 돼.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변이계수는 뭔데 하면,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A 투자과 B 투자는 있다 볼게요. A와 B 투자는 두 개가 있어.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봅니다.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본다 볼게요. 표준 편차. 자, 기대 수익률은 같아. 표준 편차가 B가 큽니다. 투자 어디에요? A 합니까? B 합니까? 이런 경우 투자는 어디 한다고? A 합니까? B 합니까? A 하죠. 뭐 때문에? 수익은 같은데 얘가 뭐가 크다고? 위험이 크잖아. 요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야. 자,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런 경우라면 표준 편차는 같은데 수익이 B가 크다. 투자 어디 합니까? B다 하면 돼. B.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하고 분산은 그냥 요 정도에 쓴다 봐야 돼. 요 정도에. 깊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기대 수익률도 B가 크고 표준 편차도 B가 큰 경우. 예? 이럴 때는 모른다 하셔야 돼. 예, 모른다 하셔야 돼. 자, 이때 활용하는 게 뭡니까? 이게 변이계수입니다. 이게 변이계수야. 그럼 이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가를 못 내릴 경우에는 수치를 활용해갖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이계수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변이계수 공식은 수익에 대한 어떤 위험의 정도를 나타낸다. 수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걸 변이계수라고 합니다. 변이계수. 그럼 변이계수라는 것은 클수록 좋겠습니까? 작을수록 좋겠어요?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을수록 좋다 봐야 돼. 자, 그 다음. 이걸 얘를 뭐라 그러고, 얘를 분모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럽니까? 분자라 그럽니다. 얘를 분모라고 얘를 분자라 그래요. 분모 분자 중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
분모가 주인공이에요? 분자가 주인공입니까? 예? 항상 우리가 분수식에서는 주인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항상 얘라 봐야 돼. 얘가 주인공입니다. 얘가 주인공이야.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예? 위험은 높을수록 좋습니까?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다 봐야 돼. 낮을수록 좋다. 아시겠죠? 그럼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좋다 봐야 됩니다. 낮을수록 좋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교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산식만 보더라도 항상 얘는 위험을 알기 위한 어떤 표시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돼. 분모를 보시면, 이제 분모 분자를 보면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 그리고 변이계수 좀 기억합니다. 변이계수. 표준 편차를 뭐라 그랬습니까? 표준 편차는 위험, 분산, 위험, 평균, 수익, 기대 수익률, 수익, 변이계수, 위험, 변이계수도 위험.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넘기시면은,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건 요런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0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돼 있는데, 요 페이지는 200페이지는 열거를 좀 해놨고, 200페이지를 정리해놓은 것이 오른쪽에 따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럼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표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예, 왼쪽에는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고, 왼쪽을 정리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 박스만 보시면 돼요. 박스. 자, 우리가 위험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자, 제일 먼저 뭐 나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사업상 위험 돼 있나요? 사업상 위험. 두 번째. 금융적 위험. 자, 세 번째 뭐 돼 있습니까? 세 번째. 법적 위험.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위험? 인플레이 위험. 자, 다섯 번째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위험을 갖다 우리가 5개로 사금법인류라 그럽니다. 사금법인류라 그래요. 자, 공부하실 때 시험을 위한 공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나 집을 하나 살려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 조그만 전방을 하나 하시더라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위한, 시험을 위한 학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걸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니까. 어떤 거를?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인플레이, 유동성 위험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그거는 유동성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좀 인플레이션이 좀 높지 않느냐, 지금 규제가 좀 많지 않느냐, 부채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있으면 금리가 어떻게 되는 이해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아시겠죠? 요 투자론 파트 공부하시는 것은 여러분 생활하고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돼? 어느 자체도 고급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낫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지금 꼭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챙기시라니까. 됐나요? 자, 사업상 위험이라는 것은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 수익성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고?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 위험이라는 것은 요거는 뭔데? 물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제품을 똑같은 가격을 주고도 사지 못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걸 구매력 위험이라 그럽니다.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사업상 위험에서는 종류가 뭐 있습니까 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운영상의 위험,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 요 세 개가 있다 봐야 돼. 시장 위험, 운영 상황 위험, 위치적 위험. 자, 우리가 부동산, 우리 학교론에서 이제 시장이란 말이 나오죠. 시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장. 시장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장 가면 일요일날 장터 시장 가면 누가 있어요?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판매자를 갖더니 공급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수요자. 아시겠죠? 구매자, 수요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이란 말이 나오면 이 안에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수요, 공급이 나와야 됩니다. 수요, 공급. 그래서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것을 요거는 시장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위험. 나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요즘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자, 요즘 보니까 PF 돈도 좀 안 빌려주고 하니까 공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공급이 잘 안 돼. 공급이 잘 안 돼. 그럼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는 거죠. 특히 울산 마찬가지잖아. 대구 이런 데. 수요 예측을 실패하고 물량을 많이 내어놓는 것을 갖더라도 이런 시장위험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위험의 시장이란 말은 항상 머릿속에 수요 공급을 생각합니다. 수요 공급을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운영상 위험이라는 것은 개별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경비. 여기에 많이 들어. 임금이 많이 듭니다. 노조들이 파업을 합니다. 노조 파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밖에 나가서 내 싸움만 해갖고, 주식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운영상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운영상의 위험. 자, 위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요거는 얘는 입지 선점의 어떤 실패라 봐야 돼. 입지 선정의 실패. 이게 잘못된 거야. 자, 이번 토요일날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날 우리 육수당 고시학원에서 합격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차 합격생들 모여가지고요, 뭐 원장님이 여기 시티 호텔 2층에서 이렇게 해서 합격생 축하회를 가졌어. 그러면 축하회를 가질 때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자격증을 따가지고 바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소공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됩니까? 이런 게 제일 고민이야. 이런 게 제일 고민이야. 그때 요거 실패하시는 분들 많죠. 어디 들어가가지고 멋 모르고 말이야, 500에 30만 원짜리 들어가가지고 인테리어만 한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한 5천만 원에 5천에 250짜리 인테리어 잘 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에 30만 원 싸게 들어간 사람하고 5천에 250만 원 주는 사람하고 폐업을 누가 먼저 하겠어요? 얘가 먼저 한다니까. 얘가 먼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입지 선정의 실패라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나 주변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기업을 했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원장님이 화분을 하나 들고 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는 가기가 너무 힘들어. 네, 전화하면서 가야 돼. 어디십니까? 좀 더 올라오세요. 세탁소 보이십니까? 그거 좀 돌았어요. 보이세요? 한 20m 더 올라오세요. 오른쪽. 안 가. 안 간다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역세권이 있겠죠. 뭐 버스라든가 택시,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이런 쪽에, 그쪽에 좀 있다 봐야 돼. 이런 것도 우리는 입지 선정의 실패라고 합니다. 여기 수수료도 얼마 받겠어요? 30만 원이야. 이 수수료 얼마 받겠어요? 250만 원이야. 그래서 수수료하고 월세는 같이 간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갖다 우리는 입지 선정의 실패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시장 위험, 운영상 위험, 위치적 위험을 갖다 우리는 쉬운 위치라고 그러죠. 쉬운 위치. 쉬운 위치에서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위험. 이걸 갖다 우리는 사업상 위험이라고 합니다. 사업상 위험. 자, 금융적 위험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 감당하기가 힘들어. 자, 우리가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기를 시켰습니다.
저번 주에. 금리를 동결시키다는 것은 지금 동결의 의미는 다를 때하고 다른 때하고 동결의 의미하고 틀리다 봐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동결했구나. 그러면 금리가 안 내렸구나. 이런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이번에 동결은 다른 때보다는 이 동결의 의미가 강하다 봐야 돼. 좀 있으면 약간 일상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주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담대 대출 금리가 약간 올라가고 있죠. 약간 올라가고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금리를 갖다가 고정금리를 받다가 지금 이제 변동금리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내년에 금리 부담이 좀 있다 봐야 돼요. 그런 부담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금융적 위험. 금융적 위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빌릴 때, 여기 빌리는데 금리 얼마입니까? 우리는 3.9%입니다. 우리는 4.1%예요. 그럼 여기 빌려야 되겠네. 초짜들 이래 이야기하죠. 여기 빌려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많이 물어봐셔야 돼. 상담할 때. 첫 번째, 중도상환 수수료 어떻게 되나 물어봐야 돼. 내가 중도상환했을 때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는 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봐야 돼. 그 다음에 거치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몇 년 줍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지, 3.9%다, 4.1%다 이래 놓고 낼름 여기다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단가 어떤 재반 사항도 조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걸 갖다 우리는 금융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자, 법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쪽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정부밖에 없다 봐야 돼. 정부. 그래서 각종 어떤 규제,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 규제, 정책 이런 것들 가지고 법적 위험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마다 랜덤으로 팍팍 나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정책 규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 그래서 우리가 25년도를 일단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인플레이, AI 이런 것들, 금리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이라는 것은 물가가 어떻게 된다고?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가두는 인플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디플레이션 이것도 들어보셨죠? 이거는 물가가 내려갑니다. 화폐 가치 올라가. 그런데 이거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야. 시절이 좋아갖고 물가가 내려가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래가 안 돼. 경기 침체를 우린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거는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금을 가지고 지금 같은 물건을 사려면 가격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은행에 맡기거나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하지 못한다 봐야 돼요. 그게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투자를 잘해야 되죠. 투자를 잘해야 돼. 지금은 투자하기 좋은 게 아무래도 달러죠. 뭐니 해도 아직은 달러가 안전자산이 됐고, 금도 이제는 안전자산이라 할 수가 없죠. 금도 이제 등락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자산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금이란다. 달러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정권 개설해갖고 달러 ETF하고 금 ETF 한 달에 5만원씩 저금 좀 하세요. 해라고. 그래, 12월 달에 딱 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 이런 것도 우리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유동성이라는 게 뭔데? 유동성이라는 것이 저게 현금화입니다. 현금화. 나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실패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실패했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부동산을 처분하든 집을 팔든 간에 마이너스를 좀 메꿔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가 안 돼?
물건이 안 팔려. 부동산이 안 팔려. 여기 무슨 염입니까? 이게 유동성염이에요. 유동성염.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아집니다. 선진국은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높아집니까? 금융자산이 높아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부동산 쪽에 돈이 가 있어. 그러니까 뭐 주택연금을 받아라니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한 50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비중을 금융자산 비중으로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얘는 뭐가 좋아요?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 큰 장점이 뭐야? 유동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 좋아하고 금 좋아하는 게 다 무슨 이유 때문에? 유동성이 좋잖아요. 유동성. 주식 좋아하고 이런 것들. 근데 부동산은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지만은 큰 단점 하나가 뭐야? 유동성이야. 유동성. 더군다나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미 이제 양극화가 되죠. 양극화.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 되는 데로 오고 안 되는 데 안 돼. 그래서 어설픈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5억짜리가 있다. 그건 이제 현금화된다 보장을 못 해. 뭐 팔면 되지. 안 팔리는데 뭘 판다고? 안 팔리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하고 이제 지방과의 어떤 양극화, 그 다음 각 지역구에서도 양극화 이런 것들은 심하다 봐야 돼. 심하다 봐야 돼. 그래서 싸다 해갖고 낼름 덮치다가는 유동성염이 나이 취하게 되면은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우리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땐 요 세 가지 위험 중에서, 요 5가지 위험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쓸 것은 요거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집 사라 그랬어요? 집 살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집 사면 안 되죠. 항상 보면 잘 팔리는 집을 사야 돼. 나는 이쪽 단지에 살고 싶다 하면 이쪽 단지에서 제일 잘 팔리는 집. 소장한테 이야기하고 금매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비어 있는데 얼마인데? 3천만 원 싸네? 안 돼. 이제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여러분들 부동산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5가지 사항. 특히 조심해서는 해야 되는 5가지 사항. 사업상염이라고 뭐 저런 것들은 상가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은 금융염, 그 다음에 법정염, 젊을 때 어설프게 여기 하나 부딪히면은 평생을 빚만 가다가 죽습니다. 빚만 갖다가 푹 죽는다네. 헤어나지도 못해. 빚이 있고 없고 차이는 거의 200% 차이 난다 봐야 돼. 아시겠죠? 100만원 버려가지고 이자를 내는 거하고 100만원 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라 봐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규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요런 거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유동성염, 특히 요런 것들. 그래서 5가지입니다. 5가지. 외우기 좋죠?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다시 한 번 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요게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요까지 하고 좀 쉴게요. 총련 볼게요.